잘 되고 있어? 좋았어. 자,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명제, 역과 대우입니다. 자,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도 명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로 식을 많이 다루겠지만, 자, 명제, 역과 대우는 우리가 조건이면 조건이다로 이루어진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명제를 저번 시간에 했을 겁니다. 맞아? 무슨아? 맞나? 이거 했어? 좋아요. 이거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제라고 해요. 이걸 보면 역은 단순합니다. 역. 역은 한자. 바꿀 역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이에요. Q이면 P이다. 이러면은 역이 되는 겁니다. 자, 명제랑 역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러면은 사실 어떤 관계가 아주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명제가 여기서 이게 참이면 우리가 여기에 진리집합을 P, 여기에 집을 Q라고 했을 때 Q라는 진리집합이 P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반드시 Q가 P보다 크고 P랑 Q랑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역은 거짓이 됩니다. 얘가 더 크고요. 얘가 작으니까 거짓이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P랑 Q랑 똑같을 수가 있죠. 그래도 얘는 참일 거 아니야. 그치? 똑같다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을 거 아니야. 소설아 맞아? 그러면 자리를 바꾼 역을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참이라고 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거야.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항상 거짓입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명제가 참이면 역이 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PQ가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역이 아니라 대우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대우. 자, 그러면 명제의 이제 대우가 뭐냐? 대우라고 하는 거는 자리를 바꿔주고요. 부정을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대우야. 근데 명제와 대우는 공범이야. 공범 그러면 좀 범죄 느낌 나나?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까? 뭐라고 할까? 같은 팀? 한 팀이야, 한 팀. 공범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 한 팀이다.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입니다. 자,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얘가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같든 같지 않든을 떠나서 Q 안에 P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그 대우라고 하는 거를 따지게 되면은 not Q라고 하는 거는 Q의 여집합이고요. not P라고 하는 건 P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P가 1, Q가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쓸게요. Q는 1이고요. 알겠죠? P는 1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은 은빈아 뭐라고 해야 돼요? P의 여집합? 그렇죠. 2, 3이라고 해야죠. 2, 3.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서술로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3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성훈아, 누가 누굴 포함해? 그렇지.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되면은 얘가 크니까 요 놈이 항상 참이라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한 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간다는 거야. 명제하고 대우는. 그거를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러가면 자, 명제가 있을 때 명제 P면 Q이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Q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거를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한 거를 대우라고 부릅니다. 자, 명제하고 역 간의 관계는 항상 반대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죠? 명제하고 대우의 관계는 항상 같이 가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은 3단 논법이라고 있어요. 3단 논법. 너무 쉬워요, 그냥.
자, P면 Q에다가 참이야. Q면 R에다가 참이야. 그러면 P면 R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참이다라고 하는 걸 봐봐. 이제 구별합시다. 이거 써놓으세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명제.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P에서 Q로 가긴 하는데 짝대기 두 개고 그리고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써놓으세요.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기호화를 해놔야 이런 걸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줄이겠지. 요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줄일 수 있죠. 단순해지죠? 이게 참인지 아닌지는 상황에서는 3단 논법이 구라 때리고 3단 논법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구라 때리면 3단 논법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서준이는 인간이에요. 그죠? 참이죠. 근데 이 인간은 똥이야. 근데 이거는 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서준이가 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구라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준아. 알겠죠? 구라가 있으면 안 돼. 모두가 참일 때 참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똥 얘기하면 수업 끝나고 똥밖에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섞어서 해볼게요. 이거 다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역을 얘기하면 그냥 자리만 바꾸면 돼요. 요런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리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라란 이거고요. 짜라란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참거짓을 판단을 하래.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반드시 y도 1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죠. 그죠? x가 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라는 말에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따지면 보다 쉽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 얘가 여기잖아. 그죠? 여기야. 근데 봐봐. 여기 보면 얘네 둘이 명제를 봅시다. 일단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개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죠. 맞아? 명제는 참이잖아. 그지? 명제가 참이라는 거?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똑같나? 소준아, 이둘이 똑같아? 요거랑 이게 아예 똑같은 건가? 이게 똑같은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 윗줄군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냐고 생각해보면. 아니잖아.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똑같아야 바꿨을 때 참이 된다고. 얘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면 바뀌었을 때도 참이고 싶으면 둘이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경우 있습니까? 있다니까. 봐봐. x는 1이면 2x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이렇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이요. 거짓이야? 아니, 영어로. 여기다 안 봤어? 그렇죠. 참이죠. 그죠? 참이고 얘네들이 어때? 얘네들이 똑같잖아. 똑같지? 우리가 1이지. 자리 바꿔도 뭐라는 거야?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난감한 표정 안 줘도 돼. 누구나 다 틀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명제는 참입니다. 물론 명제는 안 해도 돼. 근데 역은 거짓이고요. 이제 대우할 거 아니야. 자, 대우를 얘기해 볼게요. 대우하려면 부정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은 이거이면
이거이면 여기서 대우니까 x가 1, y가 1 이거이다. 여기 안에 뭐 안 썼어요. 자 짜잔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긴 이고잖아. 그리고야. and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더라? 성아 뭐라고 써야 되더라? 맞아. 또는이라고 써야 돼. 이것도 그대로 또 앞에 배운 걸 계속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얘이면 이거 또는 이거이다. 그래서 아까 명제가 참이었죠?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은빈아 배우도 참이 돼야겠죠. 봐봐. 어떤 건 명제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쉬워. 이건 명제 자체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쉽잖아. 대우는 좀 까다롭단 말이야.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이라도 헷갈릴 수 있어. 물론 여기가 이제 또는이 되면 아니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여기가 2보다 작거나 작거나 어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보다 작아야지만 두 개의 합이 2보다 작겠지. 그치? 둘 다 1보다 이게 작은 수가 아니라 둘 다 큰 수라면 더했을 때 어떻게 2보다 작을 수 있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따지기 힘들면 명제가 참이므로 그냥 대우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짜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됐고 이것도 해보자. 그럼 아니면 아니다 이랬으니까. 자,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2가 아니래. 이거 말이 이제 명제 어쨌든 참거짓은 아니니까 아니다 이랬으니까 헷갈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뭘로 가볼까? 대우로 먼저 가보자. 대우 가보면 x가 1 그리고 y가 2이면 x, y는 2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대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대우는 샥 읽었더니 성어로 참이라고 뜻이야. 참이죠. 참이네. 그치? 그러니까 명제가 서술어 뭐라고? 참인 거야. 뭐 따지는 거구나. 대우로 따지는 게 편하구나. 알겠어요? 그럼 참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참이라는 걸 확인하고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이제 역을 말하라 그랬으니까 역은 예이면 그냥 예이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확인해야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여기 위치를 긋고 얘도 자 이렇게 은민아 이거 둘은 똑같은 얘기일까? x는 1 그리고 y는 2랑 x 곱하기 y가 2 이 얘기가 서로 같은 얘기일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x 곱하기 y가 2면 1과 2밖에 없나? 곱해서 2가 나오려면 곱해서 2가 나오는 게 1, 2밖에 없나? 아니 뭐 자연수 안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2분의 1과 4요? 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알겠어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많게 되죠. 맞아?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똑같은 개념이 아니면 자리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보면은 뭐야? 여기죠. 여기 2번. 그래서 여긴 그냥 거짓이라고 써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4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B이면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이다. 그럼 A 합집합 B가 B면이 무슨 말이야? B 안에 A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말이야? B가 A에 한다. B 안에 A 있다. 이 말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냥 A가 B랑 똑같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여기도 똑같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맞아요? 서로 똑같죠? 그러면 뭐겠어? 명제, 역, 대우가 뭐가 된다? 참이. 그렇지. 그냥 참만 얘기하면 되지. 뭐였어 이거? 참. 그 참참참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제, 역, 대우가 다 참참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똑같으면은 참참참입니다. 똑같았더니 참참이에요. 참참 돼 있잖아. 명제까지 하면 참참참 되지.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하고 나서 합시다. 같이.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71쪽이에요. 자, 부실수 xy에 대하여 명제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또는이라고 등장하면 경우를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불편해. 그러니까 명제로 따지는 게 불편해. 대우를 이용해야겠죠. x가 a 이하거나 그리고 y도 1 이하 이렇게 되면 요 놈을 반대로 봐. x 더하기 y가 3 이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 뻥뻥. 이렇게. 대우가 이거였어. 그러면은 대우 그리고라 했더니 아주 명확하게 보이구나. a가 a 이하, 1 이하. 근데 3 더해서 3 이하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는 a는 여기 최대값 구하랬죠. 가장 큰 수로 얼마를 쓸 수 있을까? 5 쓰면 안 되잖아. 5 쓰면 더해서 6이잖아. 3 이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얼마를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다음은 3번 문법입니다.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거를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다? 그 대우가 참이다. 그 대우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고요. 여기서 이거 가니까 q이면 r이다가 참이고요. 됐어요? 자, 근데 p에서 q로 갔는데 q에서 r로 갔네. 3단 논법에 의해서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그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not r이면 not p다도 참이에요. 총 6개의 참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우가 참이고 대우가 참이고 그랬는데 연결되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요렇게가 참이야. 따라서 요거의 대우도 참이므로 이렇게 참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걸 골라라 이랬어요. 그러면 기억 여기 있네 동그라미, 니은 여기 있네 동그라미, 얘는 없네 탈락, 얘는 여기 있네 동그라미, 여기는 없네 탈락. 이렇게. 그래서 참인 것은 가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냐? 70쪽, 71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아요.
할머니면서 얘들아 질문 있어요? 질문? 무조건? 이게 모두 참인데 다음 중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 다 써. 대우까지 이거지. 이거 대우 뭐야? not q이면 not q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 대우 쓰면 r이면 q이다. 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s면 not q이다. 이거지. 네. q이면 RS.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나? 그렇게 연결 안 되잖아. 네. 근데 연결될 수 있는 게 여기 Q로 갔잖아, 얘가. 근데 Q에서는 어디로 갔어? RS로 갔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됐어? P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RS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연결되잖아. 그치? Q가 연결되니까. R은 어디로 간다? RS. 이거 대우도 참을 거야. 이거 대우, 이거 대우 씁니다. 됐어요? 이 중에서 없는 거 찾고 체크하면 돼. 알겠어? 저는 값지가 필요하겠구나.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좋아요.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갈까요? 뿅. 뭐야? 이제 피로 충분 조건 하겠네. 자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기호로 짝대기 두 개로 표시하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자, 얘가 저게 참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Q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P의 원소들이 얘들 이렇게 돼 있으면 P는 1, 2, 3, 여기 4, 5, 6, 그죠? P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P가 2, 3, 4 이런 것도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P가 있을 때 이게 참이려고 하면은 언제나 P는 Q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P는 P의 입장에서 보면 P는 Q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Q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원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원소들을 필요해서 맞추는 거잖아.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 그죠? 이게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긴 한데 똑같이 필요는 necessary고 충분은 enough는 아니고 다 쓰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조건이라고 맞춰져 있는데 이게 한글로 이렇게 읽었을 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또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면 내가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써야 돼? 필요 조건이라고 써야 돼?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만 얘기해 줄게. 어쨌든 내용은 이렇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어쨌든 P에서 Q 이런 포함관계만 참이 아니라 PQ가 똑같다 하더라도 참이야. 그치? 이렇게 되더라도 누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참이니까 사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맞아요? 똑같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똑같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써도 되고 반대로 써도 돼요. 똑같으니까 무슨 조건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 그렇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 안 짓고 우리가 약속할 때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약속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연대하고 고대끼리 연구 시합을 한다거나 축구 시합하면 뭐라고 얘기해? 연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반발이 일어나? 고대 사람 반발이 일어나. 고대에서 뭐라고 불러? 고연전이라고 부르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맞아?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요거는 여기 연대 사람 아니고 고대 사람 아니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냥 우리가 약속을 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부르자라고.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지었냐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왜 필요가 앞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수학은 기본적으로 뭘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 3이 있어. 5가 있어. 누굴 더 좋아해? 누굴 사랑할까? 서준이만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나? 그러면 성원아 누굴 좋아해? 뭔 소리야? 수학은이라고 그랬잖아. 너 말고 임마. 수학은 뭐를 좋아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잖아. 우리가 왜 몰라? 누굴 먹고 싶어하는가? 뭐를 먹고 싶어하는가? 아가리를 이쪽으로 벌린다니까? 입을 벌린다고 이쪽으로. 집합도 보세요. 집합도 이게 원소잖아. 작은 거잖아. 큰 개념이잖아. A 안에 20A로 하지 말까? 3이라고 할까? A 안에 3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어디로 입을 벌려? 입을 벌리잖아. 그죠? 수학은 기본적으로다가 큰 걸 좋아합니다. 기본이 그래. 수학의 기본은 큰 걸 선호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필요를 앞에 썼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큰 걸 선호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큰 게 앞에 있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큰 놈이 앞에 있으면. 자 보세요. 이거 봐. 짠짠짜잔짜잔.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참이려면 P, Q 이렇게 돼 있어요. 은밀아 누가 커? Q가 크잖아. 그러니까 큰 걸 앞에 배치하면 무슨 조건이라고 하자?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큰 걸 뒤에다 배치하면 무슨 조건이라고 하자? 큰 게 뒤에 나오니까 여기 뒤에 나왔잖아요. 충분 조건이라 하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서준아 서로 똑같을 때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필요가 왜 앞에 나와 있어? 큰 게 앞에 나와 있으면 필요 충분. 내 어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은빈이 이해했는지 한번 보자. 은빈아, 서로 똑같으면 무슨 조건? 그럼 큰 게 앞에 있으면 무슨 조건? 큰 게 뒤에 있으면 무슨 조건? 들었어?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볼게. 자, A는 1, 2, 3이야. B는 2, 3이야. B는 A, B입니다. 네모 조건. 자, 충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네. 성환아,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은별아, 무슨 조건이에요? 정답입니다. 알겠어? 왜 충분 조건이야? 이게 크잖아. 큰 놈 뒤에 나와 있으면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P면 Q에다가 참일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거짓일 때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서로 관계없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포함 관계가 되어 있을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서로 똑같을 때에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다 필요 충분 조건 계속 얘기하는데도 서로 똑같은데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적으면 아주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어? 자, 좋아. 다 이해했겠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뭐 집이집안의 관계 다 했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76쪽 문제 풀면 되니까 이제. 아, 금방 개꿀. 개꿀. 자, P는 음수래. P는 음수. XY 실수인데. Q는 어떻게 알아? 일단 음수를 생각해 볼까? 0 되나? 아, 0이 안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이 아닌가? 0이. 0이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도 0이네. 루트도 뭐든 다 0이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돼야 되지. 그럼 얘도 x가 음수일 때만 0인가? 요것만 되나? 이렇게. 성환아, 또 0인 경우가 있나? 맞아. 0일 때도 0이야. 그러니까 q는 요거야. 맞아요? 이제 확인했어요. q는 요거야. p는 이거야. 그래서 누가 커? 필요. q가 크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야? 네. 맞아? 확실해? 네. 그렇죠. 아이 뒤에 게 크잖아. 그럼 충분 조건이라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갑시다. 자, 제곱의 합이 0이고요. 절대값의 합이 0인데 실수라는 얘기는 둘 다 0입니다. 얘도 둘 다 0이고요. 그죠? 얘도 둘 다 0이죠. 맞아? 그거 외에는 안 돼. 그치? 자, 그러니까 둘 다 0이고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성환아, 둘 다 똑같은데 무슨 조건? 그렇지.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도형 헷갈려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포함관계로 생각해야 돼. 어디다가 이등변을 써야 되고 어디다가 정삼각형을 써야 될까? 은빈아, 바깥쪽에 뭘 써야 되고 안쪽에 뭘 써야 되지? 바깥쪽이 이등변이고 안쪽이 정이야? 오. 그러면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이야? 그렇죠. 필요 조건이죠. 이등변이 크잖아. 그치? 큰 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그럼 이제 이런 표정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등변 크지? 정삼각형이 더 큰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아? 자, 봐봐. 나 삼각형을 내 맘대로 그려볼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렸어. 그러면 내 맘대로 그리는 삼각형에는 마음대로 그리다 보니까 많이 그리다 보면 이등변 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정삼각형도 그릴 수 있고 둔각도 그릴 수 있고 예각도 그릴 수 있고 막 이래. 그치?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볼래? 이랬어. 그거 그려봐 했어. 그럼 어떻게 그려? 두 변의 길이 그렇게 막 그리겠지. 많이. 맞아? 그렇게 그리다 보면 정삼각형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다 보면 세 변의 길이도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두 변이 같은 애들을 막 우수히 많이 그리다 보면 그 안에 정삼각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범위는 작게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사각형을 배워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가장 바깥쪽이 그냥 사각형이라면 이 사각형 안에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게 해볼까? 그러면 뭐가 되지?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게 해볼까? 그러면 성원아 뭐가 되지? 저로써 걸리 불화질.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게 해볼까? 한 쌍만 평행하게 해볼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좀 까다롭게 경우를 하나 추가해. 한 쌍만. 그러면 두 쌍을 평행하게 해볼까? 두 쌍을 평행하게 해볼까? 그렇지. 평행사변형 이렇게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평행사변형까지 다 그리고 났더니 이 평행사변형 조건을 만족하면서 모든 각을 90도가 되게 해볼까? 그럼 뭐가 생겨? 직사각형. 그죠? 각이 아니라 모든 변의 길이를 갖게 해볼까? 그러면 마른 뭐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른 거는 서로 같은 건 아니야. 평사 안에 있지만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 마른 거. 아예 얘네들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동시에 만족해볼까? 누구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범위는 작게 돼 있어.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도형도. 알겠죠?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제 10쪽이다. 자, 두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P가 있고 Q가 있어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 누가 크다? 성원아? 그렇죠. 여기 가보죠. 이렇게 커야 충분 조건. Q가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P를 그려놓고 바깥쪽에 Q를 그리라는 거야. 그죠? 절대값이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A 이상, A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려놓고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Q.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색칠돼 있고 색칠돼 있네? 조금 다르게 돼 있네. 같은 위치하고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그 다음에 A는 뭐야?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얘기하면 A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허나 이거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왜 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는데 근데 요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여기다가 뭐 하냐면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필요 충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허락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등호를 달 수 없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땐 등호를 못 달아. 알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논리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서로 색칠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등호 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반드시 등호 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야. 항상. 알겠습니까? 그냥 두 가지 색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없어요. 수학에는 당연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정의밖에 없어요. 정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리도 사실 당연하지만 어떤 그러한 개념만 당연한 거지 그 개념조차도 사실 조건이 살짝 바뀌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조건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논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지. 아니 분명히 배웠는데 왜 내가 배운 거랑 답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의도하는 거를 파악을 잘못했을 수 있다. 자, 다음입니다.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조건. 그러면 필요조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필요조건이면 누가 크다? 서준아, 필요조건 누가 커?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뒤에 거. 앞에 거.
조건이면 앞에 게 크고 충분 조건이면 뒤에 게 크고 알겠어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본데? 잘 안 외워지나 본데? 너무 헷갈려 그게? 헷갈려. 좀 헷갈려? 좋아요. 좋지 뭘 개뿔이 좋아. 그냥 필요 조건이면 앞에 게 크고 충분 조건이면 뒤에 게 크다니까. 그렇게라고 할게. 앞에 게 크니까 누구 안에? P 안에 Q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봤더니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P 안에 Q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으로 얘기하면 누가 커야 될까? 성아? P가 커 Q보다. 그럼 여집합은 누가 커? 그렇지 Q의 여집합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관계일 때는 요거 Q의 여집합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바꿔보자. P의 여집합을 쓰면 x 더하기 3은 0이고요. Q의 여집합을 쓰면 x제곱 더하기 3a x 더하기 27은 0입니다. 얘가 커야 되니까 얘이면 이놈 이다 이래야 참이죠. 그죠? 큰놈이 귀여워야 참이잖아. 참고제 따질 때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A값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A를 4를 구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76조, 77조 지금 풀어보도록 합니다. 6, 7 이렇게 풀어봅시다. 6, 7.
한 10분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냥 같이 시켜서 공개 왔어. 한 3시. 3시. 스무 3에서 11시 반. 스무 15시간 치였나? 혹시 나온 것 같은데. 저녁 3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 있나 싶어서 미리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3시에 네.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눌렀습니다. 우선은 너무 같을 수가 없는데 시간이. 오케이. 이해했어. 진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 아직요? 뭐야? 여기 보면 얘로 따져야지. P는 Q냐 Q를 조건이니까 얘가 커야 되잖아. 그런데 없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가 돼. 왜 마이너스냐면 그렇지 다 포함해야지. 그래야 Q가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까먹어야 돼. 그렇지. 큰 놈은 작은 놈을 다 싸먹어야지. 그렇지.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응? 왜? 논리를 수학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잘 정리하면 돼.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수학은 사실 안 헷갈리는 게 어렵습니다. 잘 될 때까지 좀 이것도 잘 생각하고 방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문제도 되게 잘 읽어야 돼. 조금만 파악을 잘못해도 답이 아예 다른 형태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키워놨어. 질문이야? 네. 저는 비행기 끼가 큰 거야.
자체를 그리면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맞아? P가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충분 조건이면 누가 커? P가 커. 그럼 얘가 커야 돼. R은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 봤더니 R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여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얘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 그래서 그럼 B는 가장 작게 오더라도 얼마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B는 최소가 3이다. 그래서 누구나 수업보다는 고등학교 확실히 할만하지? 수원 그리고 여름방학 때 사실은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나는 밀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 거야. 처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하면 확실히 가. 아 했었어? 아 근데 요즘 어려워?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한 번 해서 좀 나을 텐데 처음 할 때 더 어려웠을 텐데 그죠? 처음 같은 누구냐? 두 번째인데 처음 같은. 나 이걸 최소한으로 시작해. 잠깐만. 처음 배울 때부터 너무 어렵게 배우면 안 좋습니다. 배경을 확실히 잡고 해야 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해야 되냐면 이제 78쪽입니다. 그죠? 짜잔.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건 PQ라고 합니다.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PQ 입장으로 바꾸면 PQ면 소주가 누가 커? Q. 그렇죠. Q가 크죠.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거는 누구야? Q 안에 P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어제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굳이 이제 막 안 그려도 알겠죠? 넘어갈게요. 집합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제 요게 피곤하죠.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또 R이 커야 되죠. S에서 R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Q에서는 not P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not S가 Q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우가 성립하니까 not R은 not S로 가야 되고 대우가 성립하니까 P는 not Q로 가야 되고 자, 대우가 성립하니까 not Q는 S로 가야 되죠. 자, 이제 3단도법이 성립하는 구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봤더니 R에서 출발하는 애는 없네. 여기서. 그지? 근데 뭐가 있냐면은 S로 끝나는 애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S로 갔는데 S에서 R로 가니까 아하. 첫 번째. not Q라고 하는 게 R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not R은 Q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관계없이 요 관계랑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 얘랑 얘 연결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P가 not Q로 가는데 not Q가 S로 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P가 어디로 갈 수 있다? S로 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not S는 not P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짙은 어라운 같은 분 살짝 들었어 방금. 맞았어? 아니야? 저 웃음은 어떻게 알았지? 라는 표정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P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R로 간다. 자, 얘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not Q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R로 간다는 거야.
자, P는 S에 비한 P로 충분 조건이다. P랑 S랑 서로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갑시다. 자, P는 R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P에서 R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네. 선생님 이거 중간에 여기가 하다 말았네. P에서 S로 갔는데 S에서 또 R로 가네. 뭐야 이거? 세 번째. 그러니까 P에서 R로 가네. 그래서 not R이 not P까지.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not Q는 R로 가더라. 그래서 not Q가 R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not Q가 R로 여기 있네. 동그라미. 자, P에서 S랑 서로 똑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P에서 S랑 똑같으려고 하면은 자, P에서 여기 S로 갔는데 S에서 R로 갔어요. 그러면은 R에서 다시 뭐 P로 간다거나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R에서 P로 연결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96, 97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96, 97. 소원 이해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은 또 개별반 가면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7시 거의 부근에 가겠다.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다음 갈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짜잔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증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정의는 뭐냐면 명확한 뜻입니다. 정의는 어떤 것이든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는 예를 들어 정삼각형이 뭡니까 뭐가? 정삼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원아 뭐야? 네.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자 저렇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저건 아니야. 뭘까요? 세변의 기억. 정말 답을 얘기해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의 정의야. 근데 정사각형의 정의는 뭘까? 세변의 기억. 네 변의 이렇게 하나. 네 변과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의 정의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냐면 정의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 변의 길이만 같으면 세각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세각이 같다는 얘기를 정의에서 빼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어. 정의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확히 딱 정의라 버렸으니까 정의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정의를 도형을 상당히 많이 외웠어요. 중학교 때 시험에 그걸 냈어. 근데 요즘엔 안 내. 왜? 자꾸 그렇게 암기시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뜻을 너무 정확하게 암기시키지 말자. 그냥 웬만해서 알고 있자. 뭐 이 정도지. 시험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의는 그거 하는데 그러면 정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지? 그거 가지고 정삼각형 막 성질을 봤더니 정삼각형이 뭐 무슨 성질이야? 세 각의 크기도 같잖아. 그죠? 그거를 밝혔어. 어떻게든 막 선을 그어서 어쨌든 뭐 증명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증명이고요. 밝히고 났더니 세 각의 크기도 모두 60도가 됐잖아. 그죠? 그게 또 다른 사실이 됩니다. 맞아요? 정의 외의 사실. 증명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이 정리해보면 이 정리가 아니라 차곡차곡 얘기해보면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하나 존재하는 걸 얘기한다. 서로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약속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을 밝혔더니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속속 나왔어. 그죠? 그 새로운 사실들이 나온 걸 정리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필요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명제를 이제 증명해 보자는 거야. 이런 과정. 그러면은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우증명법. 이거는 아까 이미 봤어, 여러분들이. 명제를 가지고 했더니 어때? 아리까리해. 막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지? 그랬을 때 대우를 이용하면 쉽더라. 알겠습니까? 그게 대우증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면 어떤 명제가 P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근데 그 명제를 P이다 했더니 밝히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P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인 맞아. 명제. 얘가 참 맞는데 이대로 얘기했더니 좀 밝히기가 힘들어. 그래서 P가 아니다 그랬어요. P가 아니다 그랬는데 P가 아니다 그러면 참일까 거짓일까? P가 참이야. P가 아니다 그러면 참이 거짓이겠지. 참인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P가 아니다를 밝혔더니 뭐가 되더라는 거야? 거짓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참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걸 규칙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짓이라는 다른 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순이 되더라.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모순이 생기니까 P다가 참이었습니다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규律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우증명과 규律법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넘어봅시다. 자, 그러면 짜잔 대우증명. 자, 보세요.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이다가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대우를 얘기하면 되니까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자, 근데 아니다로 얘기하면 대우일 때 자, A 그리고 B가 짝수가 아니면 A, B가 짝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자연수에서 짝수가 아닌 홀수니까 말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도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우를 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짝수와 홀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짝수와 홀수의 정의는 이래요. 짝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EN 홀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EN 마이너스 1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 n은 자연수 범위에서 따질 땐 자연수라 얘기하고요. 모든 수 범위에서 따질 땐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수의 범위 따지면 정수로 확장하면 정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수까지만 이게 자연수 A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까지만이니까 n이 자연수, 정수까지 얘기하면 모든 수라고 얘기하면 n이 정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자연수의 범위에서 얘기했으니까 n은 자연수 이러면 되겠죠. n은 자연수. 이게 짝수와 홀수의 정의야, 정의. 그거 써놓으세요. 자, 써놓으세요. 자, 어떻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증명만 해볼게요. 여기 보면 자, A, B가 모두 홀수면 그랬죠? 홀수의 정의에 따라서 A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EN 마이너스 1, N은 자연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B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는 홀수니까 EN 하면 안 되겠죠. 같은 문자를 쓰면 그렇잖아. M이라고 하고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M은 자연수 이렇게 문자는 다른 걸 썼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A 곱하기 B가 홀수임을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 그럼 A, B는 뭐가 되냐면 A, B는 이 두 개의 곱이 됩니다. EM-1과 EM-1의 곱이 되죠. 따라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4MN 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2로 묶어버렸더니 2에 가르치고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정수라고 그랬다.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가 되고요. 어때? 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1꼴이잖아. 그죠? 그러면 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대우를 얘기하고 대우를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대우증명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써야지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이러면은 아주 잘 나오지는 않고 박스 넣기로 나오니까 박스 넣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3B가 해서 일단 3번 같은 경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바꾸기만 하면 참이니까 이런 3번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체크 자, 98번에 3번 체크 3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이 예제야. 예제는 선생님 설명해 주겠지만 기준법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법을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잦았고 그 다음에 박스로 넣기도 하니까 이 기준법 이걸로 기억합시다.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이랬으니까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리수이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무리수잖아. 근데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거짓임을 밝힐 거야. 자,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분의 B의 형태, 즉 정수분의 정수 형태인데 양수잖아. 그러니까 A, B 자연수겠네.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추가 더 됩니다. 이거 반드시 서로소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5다 이래도 1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1하고 5는 서로소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지? 언제나 약분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했어. 이항하자. 그럼 루트 3a는 b가 되는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3a 제곱은 b가 됩니다. b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제곱은 3의 배수죠.
어떤 자연수에서 제곱이 3의 배수는 b가 3의 배수이므로 b도 3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b를 3K로 정의하면 여기다 다시 대입했을 때 b가 3K이므로 3A제곱이 9K제곱이라는 식이 돼요. 그래서 3을 약분하니까 A제곱은 3K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A제곱은 3의 배수가 됩니다. 이로 A도 3의 배수.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왜 끝났어? 여기 봤더니 서로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분명히 A, B는 서로서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B가 3의 배수였는데 A도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서로서 아니죠. 최대 공약수가 3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모순이 된다. 따라서 가정은 바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거짓이므로 원래 있던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됩니다. 이렇게 밝히는 걸 귀류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귀류법은 한 번씩 해보는 부분입니다. 짜자자자잔 밑에 있는 거 좀 까다로울 텐데 2번 같은 경우 나눠서 해야 되면 할 수 있잖아. 자, 귀류법은 1번 체크합시다.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실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것만 해보세요. 그럼 앞에 거. 3번. 82쪽에 3번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83쪽은 요거 필수예제 16번 좀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증명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동!